자, 봅시다. 2023년 3월 고1 모의고사 21번 문제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여기 줄치입니다. adopt. adopt는 채택하다라는 뜻이고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 첫 번째 adjust to, 두 번째 adapt to. 얘네들은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If we adopt technology,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그렇다면 we need to pay its cost. pay cost는요,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뭐야?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여기 it에 줄 쳐볼까? it는 앞에 있는 기술을 받아오는 대명사다. 근데 지금 it라는 소유격의 형태로 썼죠. 그래서 기술의라고 합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요, 기술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답니다. 기술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어. 편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만큼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livelihood는 생계수단이라는 뜻이다. 단어 좀 알아두고요. 수많은 전통적인 생계수단들이 have been pushed aside. push aside는 뭔가를 제쳐두다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been pushed aside제. BPP가 포함되어 있으니 수동태로 사용되었죠. 즉, 수많은 전통적인 생계수단들이 옆으로 제쳐졌답니다. 즉, 버림을 받았대요. 뭐에 의해서? 진보에 의해서. 진보란 여기서 기술 발전을 의미하겠지. 기술 발전 때문에 수많은 전통적인 일들이 버림을 받았답니다.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the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즉 전통적인 생계수단들, jobs까지 이것들 주변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은요, removed에 줄친다. 잘 생각해봐. 어떤 생계수단들이 뭔가를 없앴겠나? 아니면 생계수단들은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없어졌겠나? 문맥상 없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맞겠지. 그러면 원래 얘는 밑에 봅니다. have been removed라는 수동태 표현이야. 그런데 이미 앞에 have been pushed라고 수동태 표현을 써줬죠. 맞습니까? been pushed처럼.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반복되는 말을 생략하고서 removed만 남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생략 규칙이라고 써둔다. 앞에서 반복되는 어구는 뒤에서 생략할 수 있다가 생략 규칙입니다. 됩니까? 적어두고요. remove는 뭔가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같은 말 eliminate, eliminated로 바꿔 쓸 수 있다. 지금 문장에서는 줄 쳐놓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 여기부터다. 이런 직업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요. 생활 방식이요.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되죠? 다음 문장으로.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얘는요. 100개의, 수백만 개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이라는 뜻이야. 수많은 인간들은요. 오늘날 work,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어떤 직장이냐면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이지.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이다. 주어 동사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 됐죠? 그리고 컴마 뒤에 ing면 이 ing 덩어리는요. 되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여기 있는 문장 아니다. 여기 있는 주어 동사다. 아무튼 앞문장 전체를 꾸미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요.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한다. 문맥에 맞는 걸 적절하게 골라주면 돼요. 됩니까? 오케이. 아무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대. 뭐 하면서? 생산해내면서. 뭐를? 어떤 것들을.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겠지. 어떤 것들을 생산하냐면 they have no love for. 자, no의 줄치고요. 부정어는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가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가 그렇지. 가지고 있지 않은 거겠죠. 즉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됩니까? 오케이. Sometimes 때때로 these jobs 이러한 일들은요. 이러한 직장은요. cause 불러냅니다. 불러일으킵니다. 뭐를요? physical pain 육체적인 고통을요. disability 장애를요. 또는 chronic disease 만성적인 질병을 불러낸대요. 지금 이까지 읽어보니까 기술 때문에 그렇죠?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인간들이 그 결과 뭐 하게 됐대요?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었대. 이 여러 가지 병이 뭡니까? 잠깐만. 여러 가지 병이 뭐예요? 인간들이 기술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인간들이 치러야 할 대가인 거죠.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은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네. 오케이.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다음 문장. 자,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기술이요. 만들어내고 있대요. 뭐를?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요. 어떤 직업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지. 왜 관계대명사예요, 선생님? 뒤에 보세요. are이라는 동사만 나왔죠.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지.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됐죠? 아무튼 어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냐면 are certainly dangerous. 확실히 위험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답니다. 왜?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며 지금. 그러니까 위험한 직업을 많이 만들어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mass education and media. 여기 mass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요. train에 줄친다. train은 훈련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야. 지금 teach하고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좀 적어볼까? 오케이. 자, 아무튼 이 train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train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즉, 지금도 train humans to avoid라는 투부정사를 썼잖아. 이해됩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가르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해석한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요. 가르쳐주고 있대요. 인간들한테. 뭐 하라고? 피하라고. 뭘 피하라고? Low-tech physical work. 자, 기술이 낮은 육체로 하는 일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즉, 육체노동, 생산직, 뭐 밖에 나가서 하는 육체노동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컴마는 and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투부정사 1번 뒤에 투부정사 2번이겠지. 전부 다 트레인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또 어떤 걸 가르치고 있냐면 사람한테 to seek 뭔가를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뭐를 추구하라고? 어떤 직업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사용되었다. 어떤 직업이냐면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자, 디지털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즉, 뭡니까?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대중교육이랑 대중매체가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 트레인 해주고 있대요. 되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육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맞죠? 요까지. 근데 앞에서 봤듯이 기술과 관련된 일은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우리의 신체를 망가뜨리잖아. 우리한테 병을 가져다 주잖아요. 맞죠? 오케이. 다음.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줄친다. divorce 줄치고 from까지 같이 줄치겠습니다. 그리고 divorce A from B 적어보세요. A와 B를 분리시키는 거야. A와 B의 분리. 됐습니까? 그리고 divorce 대신 쓸 수 있는 말 separation 아니면 split 등이 있다. 전부 다 뭔가를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은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대. 어디에? 인간의 정신에. 즉, 손과 머리를 분리시킨다는 건 여기는 동그라미 쳐본다.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도 문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과 머리를 분리시켜 일할 때 머리만 쓴다는 거지. 손은 안 쓴다는 거지. 즉, 기술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결국에는 병을 불러온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사실상 됩니까? 자, indeed는 in fact나 actually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정리하는 느낌이야. 이해되죠? 아무튼 사실상 the sedentary nature of the best paying jobs. 자, 짝대기로 연결되는 단어는 best paying. 얘네들은 항상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됩니까?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은요. 됐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고 특성, 본질이라는 뜻이다. sedentary는 적어보세요. 좌식의. 좌식의가 뭔데? 앉아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좌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직업들은요. 주어. 됐습니까? 아, 미안.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이지의 줄 쳐봐. 여기가 동사고 단수 주어제. 그러면 여기 좀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주어겠네. 맞죠? 그럼 뒤에 있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할게, 선생님 실수.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들의 앉아서 한다라는 특성은요. 되죠?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 등의 직업들의 앉아서 한다라는 어떤 특성은요. 네이처가 주어다. 그래서 단수 취급. 됐습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수일치 문제. 아무튼 이러한 좌식적인 특성은요. is a health risk. 건강상의 위협이랍니다. 신체에 대해서도 위협이고 아니면 정신, 마인드에 있어서도 위험이래요.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주제 정리하고 넘어갈게. 주제는요. 테크 시대의 직업은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준다입니다. 그죠? 내용 한번 볼까요? 주요 내용들. 기술 진보 덕분에 했죠? 기술 진보 때문에로 합시다. 기술 진보 때문에 직업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생활 방식의 변화도 일어났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술 때문에 손과 발을 쓰지 않은, 즉, 육체 노동은 사라졌어. 대신 뭐가 생겼습니까? 앉아서 하는 일. 됐죠? 앉아서 하는 일만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인간이 좋아하는 일이야, 싫어하는 일? 싫어하는 일이랬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 현대인들은요, 이런 기술 때문에 상황이 변해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스트레스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한다고요. 정리됩니까? 오케이. 내용 정리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29번 문제입니다. 되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부터.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자, noticeable은 눈에 띄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인간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 projected 줄칩니다. 이게
뭔가를 투사하다, 투영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ed가 붙어 있지. 그러면 얘는 pp, 즉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 characteristic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투사하다, 투영하다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뜻이야. 그리고 ed가 붙어 있으니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요까지 해석해 볼게. 동물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눈에 띄는 가장 눈에 띄는 인간적인 특성. 그것이 뭐냐면 됐죠? 자, is that의 줄치고 설명 좀 할게.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대절은 that을 포함하고 있는 주어 동사 덩어리야. 되죠? 이게 나오면 이 대절은요. 주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냐면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 바로 대절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주어를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동물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인간적인 특성이 뭐냐면 바로 they can talk. 자, 그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인간의 언어로. 즉, 동물 캐릭터를 보면 영어 하잖아. 한글 하잖아. 맞죠? 주토피아 봤습니까? 주토피아 있는 동물들을 다 말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그 동물 캐릭터의 특징이랍니다. 되죠? 두 번째, physically, 육체적으로. 자, 말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특징도 설명할 건가 봐. 아무튼, 육체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들은요. 그리고 made after를 줄친다. 역시 BP야. 분사요. 앞에 있는 toys를 꾸미는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after가 뭐뭐 이후인데 이걸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뭔가의 본을 떠서, 본 떠서라는 뜻이 있다. 되나? 그래서 동물을 본 떠서 만들어진 장난감들, 즉 동물 장난감들.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주어 1번, 주어 2번까지 해석할게요. 자, 동물 만화 캐릭터랑 그 다음에 동물을 본떠서 만든 장난감들은요. BPP니까 수동태제. 여기 중간에 껴있는 말들은 전부 다 수동태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들이다. 크게 중요하진 않다. 아무튼 deform이 뭔가를 변형시키다 라는 뜻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변형된대요. in such a way as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됐죠? 이 a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To resemble humans. 인간을 닮은 방식으로 변형이 된답니다. 뭐가요? 동물 캐릭터가요. 아니면 동물 장난감이요. 이해되나? 몇 가지 설명할게. 여기 주친다. To resemble humans. resemble은요. 뒤에 바로 명사가 따라와야 돼. 중간에 with처럼 형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운다. resemble은 되는데 resemble with는 안 된다. 적어놓고요. 두 번째, resemble이 뭔가를 닮아 있는 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인간을 닮아 있다, 인간을 흉내냈다, 인간을 모방했다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resemble 대신 imitate, mimic처럼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단어를 써도 모방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됐죠? 여기부터 할 거야. 자, 동물 캐릭터들 아니면 동물 장난감들은 인간을 닮은 방식으로 변형이 된답니다. 오케이. 이거 조금 잘렸는데 좀 보여줄게. 뭐뭐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해석한다. such a way as까지. 되나? 옆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잘렸는데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신체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걸 의미한다. 뭐가? 대명사 디스가.
했죠? 신체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은요, is achieved, 달성될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showing, 보여줌으로써. 위에 적어보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다. 되죠? 자, them은요, animals다. 이거 내가 오타예요. animals를 받아오는 대명사입니다. 동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달성될 수 있대요. 근데 그냥 동물 아니야. with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인간과 같은 얼굴 특징,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인간적으로, 아, 신체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달성된대요. 아니면요, deformed front legs. 자, 변형이 된 앞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신체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달성될 수 있대요. 여기 뒤에 to 부정사 보이나? 여기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한다. 인간의 손을 닮을 수 있도록 변형된 앞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됐죠? 앞다리 대신 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캐릭터에다가. 이해되죠?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행위를 가함으로써 동물을 인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대요. 오케이, 밑으로. 여기부터 봅니다.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이거 애니메이션 영화다. 됐죠? 좀 더 최근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가로로 묶는다.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아무튼 애니메이션 영화에서요. The trend has been to show the animals. 트렌드가 어떤 것이냐면 뭐뭐랍니다.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트렌드는 뭐뭐래요. 뭐냐면 to show, 보여주는 것이래요. 뭐를? 동물을 보여주는 거래.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In a more natural way.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동물을 보여주는 게 요즘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래요. 너무 인공적이고 너무 인간다운 동물을 만들진 않는답니다. 약간 자연스러워졌대. 이해되죠?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앞발을요. 뭐처럼? 인간의 손처럼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요, lions, can pick up and lift small object. 집어 들고 들어 올린대요. 뭐를? 작은 물건들을요. 뭐를 가지고? with one paw, 앞발을 가지고. 그리고요, they still talk. 그 동물들이 여전히 말한답니다. 뭐를 가지고서요?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적절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서. 즉, 인간과 같은 아주 적절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말도 한대요. 즉,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좀 자연스럽게 진짜 동물다운 동물 캐릭터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언어 아니면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많이 닮아 있다고.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여기부터 줄칠게요. is used to make. 위에다 적어봅니다. be used to 부정사. 그리고 밑에다 또 적으세요. be used to ing. be used to 부정사는 뜻도 적습니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그리고 밑에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즉 ing 하는데 익숙하답니다. 뒤에 to 부정사가 있냐 아니면 to ing가 있냐에 따라서 뜻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워두도록 합시다. 지금은 to 부정사니까 사용되다겠지. 됩니까? 그러면 요, 음, 해석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The general strategy.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자, that은 앞에 있는 strateg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다. 어떤 전략이냐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에요. 뭐 하려고 사용되노? 만들려고 사용되는 거야. make는 줄쳐봅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랑 분사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make, 목적어, 분사를 쓸 수도 있다. 분사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만들죠. 됩니까? 그리고 여기 appealing 줄 친다. 이게 뭔가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야. 됐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야. 즉 매력적인 거예요.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 즉 어떤 것이 매력적인 거지. 오케이. 여기 적어 놓읍시다. appealed는 안 된다. 이거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왜 안 되냐면 appealed는요. 매료된이라는 뜻이야. 홀딱 빠진이라는 뜻이에요. 해석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물 캐릭터를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한번 줄 쳐볼게요. 목적어인 동물 캐릭터랑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있는 분사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캐릭터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죠. 캐릭터가 어딘가에 매료된 게 아니잖아. 지금 해석상, 문맥상. 맞습니까? 그래서 어필드는 안 된다고. 어필링으로 써야 된다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무튼 to, both to children and adults,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모두 어떤 동물 캐릭터를 더 감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전략은요. 일반적인 전략은요. 요까지가 주어야. 전략이 주어지 단수지. 그래서 단수 동사 is를 씁니다. 아무튼 이 전략은요. is to give them 그들에게 즉 동물 캐릭터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를요? enlarged and deformed childlike features 좀 확대되고 과장되고 그리고 좀 변형된 아이들과 같은 사람과 같은 인간과 같은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래요. 되나? 오케이. 내용 정리했으면 주제로 내려갈게요. 자, 선생님이 잘 봐. 동물 캐릭터인데 인간의 표정을 가지고 있고 동물 캐릭터인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앞발을 손처럼 쓰고 있는 주토피아 캐릭터를 가지고 왔어. 한 방에 이해되지?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캐릭터에 적용되어 있는 인간적인 특징.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글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동물 캐릭터는요, 인간의 신체를 담도록 신체의 변형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죠? 인간적 특징을 담게끔 동물의 신체를 변형시켜 놨대요.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이 마치 인간과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손처럼 앞발을 변형시켜 놨답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 동물 캐릭터들이 어린이의 특성을, 즉 인간의 특성을 담도록 함으로써 했죠? 이 동물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는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런 인간의 특성들을 동물 캐릭터에다가 다 부여를 해놨대요. 마치 주토피아처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봅니다. The major philosophical shift in the idea of selling. 요까지 봅니다. of부터 동그라미. of는 동격을 나타낼 수 있어.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은 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판매라는 개념, 판매라는 아이디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주요한 철학적인 변화야. 아주 큰 철학적 변화예요. 어디에서? 판매라는 개념에서. 그것이요. came, 왔다, 생겨났답니다. 언제? 산업사회가 became more affluent, 더 부유해졌을 때, more competitive, 더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그리고 more geographically spread out, 더 지리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 여기 spread out은 PP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둔다. 언제? During the 1940s and 1950s, 1940년대와 1950년대. This forced business to develop close relations with buyers and clients. 첫 번째, forced부터 줄친다. force는 뒤에 목적어, 그 뒤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지금도 투부정사 나와 있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강요하다는 뜻이야. 이것은요, 기업들이요,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강요하였습니다. 누구랑요? 고객들이랑요. 그렇죠?
바이어도 고객, 클라이언트도 고객이지. 자,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했죠? and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야 되지. 근데 계속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 말고 앞문장 전체를 받아올 수도 있다. 그때는 is로 바꿔서 쓴다. 됐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한다. 아니면 앞문장 전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라고 해석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문장 전체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위치부터. 그런데 이 상황은 결국에는 되죠?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사역 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결국에는요. 기업들이 깨닫게 한대요. 뭐를? that을. realize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다. 됐습니까? 자, it 줄치고 뒤에 to produce 줄친다. it, to니까 각각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충분치 않다는 걸 깨닫게 만든대요. 뭐를 만들어내는 거? quality product at a reasonable price. 질 좋은 제품이야. quality가 형용사로 사용된 거예요.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기업이 깨닫도록 만들었대요. 이 상황이요. 결국에는요. 오케이? 넘어간다. In fact, 사실은 it was equally essential to deliver product까지 it은 가주어고요. to가 진주어입니다. it to. 보통 이렇게 쓴다. it과 to 사이에 형용사가 있으면요. essential,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지. 그러면 보통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거, 어떤 제품을 주는 게 중요하대요. 필수적이래요. 어떤 제품이냐면 customers actually wanted라고 돼 있는데 주어 wanted라는 동사는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want의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관계대명사지. 이해됩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요. 아무튼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래. 되죠? 판매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요, 값싼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게, 판매하는 게 판매의 개념이었어.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요. 어떤 게 생겨났습니까?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야. 판매의 개념이 변했지. 오케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미안해. 헨리 포드는요. 아저씨 이름이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야. 만들어냈대. His best-selling T 모델 Ford. 자, 이거 자동차 이름이다. 알겠지? 아무튼 가장 잘 팔리는 T 모델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냈대요. 생산해냈대요. In one color only black. 오직 검정색이라는 한 가지 색깔로만 그 차를 생산했대. 1908년도에. 뭡니까? 구시대적인 판매 개념이잖아. 맞죠?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한 가지 색깔로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생산자 중심적인 거지. 하지만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는요. This was no longer possible. No longer 줄친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잠깐만. 오케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예요.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대. 자, 이것이 뭐냐면 오직 검정색으로만 차를 만드는 것. 즉, 포드 아저씨처럼 됐습니까? 이거 틀렸다.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되죠? 그러면 지금 요까지는 구시대적인 판매 개념, 즉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개념을 설명했다면 요 밑에서는 뭘 설명하겠노? 새로운 시대의 판매 개념, 즉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개념을 설명하겠죠. 됩니까? 오케이.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사회의 현대화는요. 사회의 현대화는요. lead to의 과거형, led to다. lead는 뭔가를 이끌다 아니면 주도하다라는 뜻이고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야. 단어 좀 구별해서 외워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사회의 현대화가요. 마케팅 혁명으로 이어졌대요. 이 마케팅 혁명은 어떤 것이냐면 파괴했던 겁니다. 뭐를요? 어떤 입장을요. 어떤 입장을 파괴했냐면 여기 있는 대은 잘 봐. 생산이 만들어낸데 자기 자신의 수요를 주어도 있고 맞죠? 동사도 있고 수요를 만들어낸다.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니까 목적어도 있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면 대시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나? 아니, 없어요. 동격의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비유랑 동격을 이루는 접속사야. 근데 여기 앞에 봅니다. that은요.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 revolution을 꾸미긴 하는데 뒤에 destroyed라는 동사만 나왔지.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다. that 구별하기를 바란다. 여기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한번 써볼까? 바꿔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오 쏘리 여기 동격 접속사 that은요 위치로 바꿔 쓰는 게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아하. 그리고 생산이 자기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대.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다. 되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즉 생산만 하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됐죠? 즉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구시대적인 판매 개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야. 아니면 좀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생산만 하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즉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개념인 거죠. 이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개념을 했죠. 파괴했던 게 마케팅 혁명이래요. 마케팅 혁명은 그럼 어떤 거겠어? 좀 동그라미 쳐볼까? 새로운 시대의 판매 개념,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개념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겠지. 됩니까? 오케이. 밑에 customers and the desire. 미안해. customers and the desire to meet their diverse and most complex need까지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욕구예요. 어떤 욕구냐면 고객들의 다양하고 그리고 더 자주 복잡한 needs 어떤 욕구를 됐죠? 충족시켜 주려는 욕구입니다. 됐죠? 이것은요, became 되었대요. 뭐가? The focus of business. 사업의 초점이 되었대. 사업의 중심이 되었대요. 즉, 소비자가 사업의 중심이 되었어. 아니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사업의 초점이 되었대요. 중심이 되었대요. 즉, 새로운 사회의 판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개념. 됩니까? 밑에 내용 정리합시다. 이 글의 주제는요. 판매라는 아이디어가 시대가 변하면서 됐죠? 같이 변했대요. 판매라는 아이디어의 시대 변천. 자, 구시대에는요.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됐죠? 질 좋은 상품이 판매로 직결될 수 있었대. 즉, 생산만 하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산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어. 생산자 중심으로 판매의 개념이 돌아갔겠죠.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사회가 좀 더 부유해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다른 나라로, 즉 미국과 유럽에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여러 나라들로 그죠? 이 산업사회가 퍼져나갔던 시대. 됐습니까? 이 새로운 시대는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필수적인 시대야. 그래서 마케팅 혁명이라는 게 발생했답니다. 마케팅 혁명이 뭐냐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의 필요성을 발굴해내는 거. 그게 마케팅이죠.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 마케팅 혁명이겠지. 됩니까? 아무튼 간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필수적이니까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개념이 만들어진 거지. 생산자 중심의 판매 개념에서 소비자 중심의 판매 개념으로 변했다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죠. 됩니까? 오케이. 자, 33번입니다.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 In Lewis Carroll's
through the looking glass. 자,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 보입니까? 얘네들은 고유명사고 지금은 루이스 캐롤 아저씨가 쓴 작품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 The Red King takes Alice. 자, Red King은 캐릭터 이름이겠죠. 됐죠? 붉은 여왕이요. 앨리스를 데리고 갔대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On a race. 어떤 경주에 데리고 갔어요. Through the countryside. 어떤 경주냐면 꾸며주는 말입니다. 시골을 통과하는, 시골을 지나가는 어떤 경주에다가 앨리스라는 캐릭터를 데리고 간 거야. 되죠? They run and they run. 그들은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자, then 그 다음에 Alice discovers. 앨리스는 발견을 하는데 뭘 발견하냐면 that they are still under the same tree. 자, they는요 레드킨하고 그 다음에 앨리스를 받아오는 대명사겠지. 걔네 두 명이 여전히 똑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기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tree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야. 왜냐하면 뒤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y started from인데 전치사 from으로 끝나는데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나왔지. 참고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이 명사나 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지금 문장을 보면 from 뒤에 명사가 없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불완전한 문장이지.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서 그들이 시작했던 나무지. 경주를 시작했던 똑같은 나무에 계속 온다는 걸 그들이 앨리스가 발견했어요. 됩니까? 밑으로. The Red King explains to Alice. 그 레드킨 아줌마가 설명을 한대. 여기 봐봐. to Alice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다 얘들아. 알겠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중요한 역할을 못해요. 이해됩니까? 앨리스한테 그냥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 explains의 목적어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레드킨 아줌마가 했던 말이 목적어가 됩니다. 뭐뭐라고 말한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Here, 여기에서 you see, 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to keep까지 it, take, 목적어, 투부정사다. 알겠지? 요 순서로 문장이 많이 나온다. take 뒤에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꼬리가 자주 붙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데 필요하다. 됐죠?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유지하는 데에 모든 뜀박질이 필요하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running, you can do 부분 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댔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here부터 다시 해석. 자, 여기에서 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UC는 컴마 사이에 끼어 들어간 수식어 부분이다. 알겠죠? 삽입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네가 볼 수 있듯이 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뜀박질, 네 최대치의 뜀박질이 필요하대.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 이런 말 하죠. 1등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1등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뛰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왜 빨간 줄로 여기 줄 쳐놨겠어? 지금 red킨하고 앨리스가 경주에 나가서 뭔가 알게 된 교훈을 제시해주는 부분이잖아. 이 글의 핵심 부분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파란색 써놨는데 초록색 써놨는데 이 좀 잘렸으니까 옆으로 좀 넘어가 보겠다. 보세요. 지금 이 3번 문장까지는 red킨 아줌마하고 앨리스 사이의 이야기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전달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즉 교훈을 전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자 봅시다. 아무튼 biologists sometimes use this Redkin effect. 자, 생물학자들이 때때로 사용한대요. 자, Redkin effect라는 걸, 붉은 여왕 효과라는 걸 사용한답니다.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요. 뭐를? An evolutionary principle, 진화상의 어떤 규칙, 진화상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Redkin effect라는 걸 사용한대. 그죠? If foxes evolve to run faster, 만약에 여우가 진화를 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여기 to run은요 부사적용법이고 목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를 해서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는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 아무튼 더 빨리 달리게 됐어, 진화를 해서. 그래서 they can catch more rabbits. 그들이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then only the fastest rabbits. 오직 가장 빠른 토끼만이 will live long enough to make a new generation of bunnies.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래, 충분히. 뭐 할 만큼? 새로운 토끼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됩니까? 여기 줄 쳐보세요. long enough to make. 그리고 잘린 부분까지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적는다. 어쩌고 저쩌고. enough to 저쩌고 저쩌고. 적었습니까? enough to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되죠? 그리고 이 enough 앞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 돼. 그리고 to 저쩌고 저쩌고 부분에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하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돼.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to 부정사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한, 충분히 부사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됩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고요. 봅시다. 가장 빠른 토끼만이 오래 살 수 있대요. 충분히. 뭐 할 만큼? 새로운 토끼 세대를 만들어낼 만큼. 되죠? 어떤 토끼 세대냐면 관계대명사지. 왜? 주어 빠진 채로 run이라는 동사만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를 복수 형태로 썼지. 그러면 선행사는 앞에 있는 bunnies라는 뜻이다. 앞에 generation은 안 됩니다. 만약에 generation이 선행사였으면 뒤에 있는 동사는 runs라는 단수 동사를 썼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을게요. runs는 안 된다. 되죠? 그리고 이 얼로 끝나면 비교급이라 부르지. 비교급 앞에 있는 if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말이야. 그래서 훨씬이라고 해석한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됐죠? 아기 토끼들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래. 됩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앞문장 전체를 받아온다. 그 경우에라고 해석한다고 알아만 둡시다. in which case를요. 그죠? 아무튼 이 경우에 즉 여우가 빨리 달리게 되고 그리고 빠른 토끼만이 살아남아서 더 빠른 아기 토끼들을 만들어낼 때 그 경우에 of course 물론 only the fastest foxes 가장 빠른 여우가요 충분한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할 수 있을 만큼? 번성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요 pass on their genes 그들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 전수할 수 있을 거래요. 되죠? Even though they might run 그들이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이다. 접속사라서 문장을 연결합니다. 아무튼 the two species just stay in place. 자, in place가 제자리에 있는 됐죠? 조금만 고치자.
제자리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생물 종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래, 그냥. 오케이?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맞죠? 밑에 한번 내려가서 주제 설명하겠습니다. 주제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진화와 관련된 역설이다. 왜 역설인지는 밑에서 설명하겠다. 우선 에피소드를 하나 나열합니다. 레드킨하고 앨리스의 레이스 참가 이야기를 해주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있었죠. 같은 나무 아래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거야. 제자리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고. 즉 1등을 유지하려면 됐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포식자의 진화, 즉 여우가 빨라지는 것. 그것은요, 피식자의 진화, 즉 토끼가 빨라지는 것. 이걸 유발한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우가 진화를 했지만 토끼도 진화를 하니까 제자리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진화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라고. 진화가 또 다른 진화를 불러와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고요. 되죠? 얘는 에피소드와 교훈의 문장 구조라는 거, 지문 구조라는 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34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줄부터 친다.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단수형 was로 썼어요. 여기 were 못 씁니다. 적어볼까요? were는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was finished, 완성이 된대요. 어디에서? In the mind of its creator. it는 everything을 받아오는 대명사의 소유격이다. 그것의 창조자, 즉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성이 된대요. 뭐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was started, 시작되기 전에. The house we live in. 자, in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명사가 없으니 목적어가 빠져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원래는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that 없이 we live in이 앞에 있는 선행사 houses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 전치사 in을 빼고 live만 쓰게 되면 l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미안해. 자동사기 때문에 따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will live라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러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가 없겠지. 되나? 그래서 live로는 못 쓴다는 것 좀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차, 그리고 our clothing, 우리의 옷,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은 됐죠? began with an idea. 머릿속에서 시작한대. 아이디어로 시작한대.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만 쓴다. Each idea was then studied. 그리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연구가 되고요. refined, 정제가 된대요. 자, refine은 정제하다라는 뜻이고 distilled나 policed로 바꿔 쓸 수 있다. distil은요, 뭔가를 증류하다, 즉 엑기스만 뽑아낸다는 뜻. policed는 갈고 닦다, 즉 뭔가를 다듬다는 뜻이야. 아무튼 정제가 된답니다. 그리고 perfected, 완성이 된대요.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driven에 줄치고 drive는 차를 운전하다, 즉 차를 몰고 가다는 뜻인데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뭔가를 밀어 넣다. 됐죠? 뭔가를 박아 넣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여기 내일은 손톱 아니고 못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못이 자, 못질되기 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즉 실행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가 먼저 완성이 된답니다. 다듬어지면서요. 아니면요. The first piece of cloth was cut. 첫 번째 천 조각이 컷 잘린다. 즉 옷을 만들기 전에 옷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정제를 한답니다. 되죠? long before는 훨씬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다. 아주 오래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 physical부터 줄치고 이게 물리적인, 즉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angible, 유형의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반대말 intangible, 무형의, 실체가 없는 이라는 단어도 알아둡니다.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 어떤 아이디어가 실체가 있는 진짜 물건으로 변하기 전에, 전환되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되죠? The mind has clearly pictured. 머리는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를 떠올린대요. 뭐를? The finished product. 완성된 제품을 머릿속으로 미리 먼저 다 떠올려 둔답니다. 되죠? had pictured도 줄친다. had pp라고 쓰고 과거 완료 시제지. 맞습니까? 과거 완료 시제는 비교되고 있는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 사용하는 거야. 지금은 봐봐. 어떤 아이디어가 실체가 되기 전에, 즉 was라는 동사보다도 더 이전에 머리는 이미 그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다 상상해 놓은 상태잖아. 더 먼저 일어났지, 더 과거에 일어났지,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거다. 됐죠? 픽처는 뭔가를 그리다도 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다도 된다. imagine이나 though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 long before에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들. 예를 들자면 뭐뭐 하기 전에 시간 관계를 알려주지. 뭐뭐 한 다음에 after 시간 관계를 알려주지. 이런 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완료 대신에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had pictured를 그냥 pictured로 쓸 수도 있다. 됐지? 의미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상 문제가 없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정리 좀 해보자. 첫 번째,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일단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다듬고 그리고 나서 완성된 아이디어를 뭐 한다? 실체로 만들지.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순서야.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네. 맞죠? 오케이. 내용 정리됐으면 다음 문장으로. The human being designs his or her own future. 자, human being이 한 단어다. 인간이라는. 됐죠? 인간은 디자인한대요. 뭐를? 자기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한답니다. 뭘 통하여? Much the same process. 거의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은 뭘 의미하겠노? 그렇지. 앞문장에서 설명했던 지금 선생님이랑 필기를 했던 요 내용을 의미하겠죠. 즉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완성시킨 다음에 형태를 가진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자, we begin with an idea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가로로 묶어라 how부터 will be까지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해요. 되죠? 우리는요,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대.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다. 측이 아니고, 즉, 어떤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떠올린다고. 이게 1단계지. 그래서 빨간 줄. 두 번째, over a period of time. 자, 일정 시간 동안, over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다. We refine and perfect. perfect를 동사로 쓰면 뭔가를 완성시키다. 비전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아이디어를 의미하겠지.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완성시키고 정제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겠어? 이걸 현실로 옮기는 거겠지. long before는 before long before 하고는 반대말이야. 머지않아서 곧이라는 뜻이다. 단어 좀 알아두고. 자, 머지않아서 our every thought, every를 포함하고 있으면 됐죠? 미안해. every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리고 every thought, decision and activity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활동들 지금 주어가 1번 주어 1번 그리고 주어 2번 그리고 주어 3번 총 3가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every를 포함하고 있어도 복수 동사를 썼다 체크해두고 아무튼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활동 or working in harmony. 자, 조화롭게 작동을 하게 된답니다. work는요, 뭔가 일하다도 되고, 아니면 뭔가를 작동시키고, 아니면
뭔가에 대해 노력을 한다는 뜻도 있어.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합시다. 아무튼 이 모든 생각이 작동을 하게 된답니다. 조화롭게요. 그래서요. to bring 뭔가를 가지고 온대요. 되죠? 그리고 to 부정사의 목적어는 지금 관계대명사 what이다. 알겠지? into existence는 가로로 묶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그냥 껴 들어온 수식어입니다. 이걸 보고 삽입구라고 불러요.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what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하나 쳐본다. 그리고 내가 설명 좀 해볼게. 자, to bring이라는 to 부정사는 동사 bring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 있어. 그럼 bring은 뭔가를 가지고 오다지. 뭔가를 가지고 오니까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나온 말이 what 덩어리예요. 되죠? what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때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특징이 뭐냐? what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채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안 나옵니다. 선행사가 안 나와요. 됐죠? 지금도 보면 to 부정사 뒤에 수식어를 빼내고 나면 맞죠? 선행사가 따로 없이 동사만 있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선행사를 필요로 하는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 수가 없는 자리다. 요거 위치로 바꿔놓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보여. 별표 한 개 쳐놓고요. 꼭 알아둡니다. 수업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됐죠? 영상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주말에 학원에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 이 부분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 해석할게요.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것, 마음속으로.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온답니다. 조화롭게 작동을 시켜가지고요. 되죠? 오케이. 밑으로 내려간다. 주제는 실체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머릿속으로 모든 구상을 이미 완성시켜 놓는데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래. 이해되죠? 그래서 잘 봐. 머릿속으로 미래를 우선 구상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구상을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요. 정제하고 다듬는다고.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아이디어를 실제 형태가 있는 실물로 실현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밑줄 쳐놨습니다. 먼저 떠올리고 다듬고 그 다음에 실현한다. 3단계로 되어 있다. 알아두면 됩니다. 되죠?